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와 있죠.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는 것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x는 뭐가 됩니까? 뿔마 루트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도 한번 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루트 a를 해보자. 다시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a가 되고, 여기서 여기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랑 이 루트랑 해서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a를 또 뭐 해보자? 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뜻이죠.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대전제 조건은 뭐다? a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 지금 하는 것은 a가 양수였을 때. 이러한 얘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얘를 보면 루트 a를 두 번 곱했습니다. 루트 a와 루트 a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루트가 사라진다. 그래서 뭐가 된다? a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a와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a,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숫자로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5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x는 뭡니까? 뿔마 루트 우리가 5가 될 거고, 맞습니까? 플러스 루트 5를 뭐 하자? 제곱을 하자.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맞죠? 얘를 이 x자리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해도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의 제곱은 4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죠. 4의 양의 제곱근은 뭐다? 2다. 그쵸? 맞습니까? 이거 한번 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x는 뿔마 2죠. 그런데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이것이다.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가 되기 때문에 루트 4는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우리가 볼게요. 루트에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했어요. 그럼 항상 우리는 가로는 안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얘부터 소가로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4가 되면서 루트로 표현할 수가 있다. 루트 4가 근데 얼마죠? 2죠. 그래서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이 어떻습니까? 같은 값으로 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일 때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은 a이고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a제곱이므로 루트 a제곱은 a, 루트의 마이너스 a제곱은 a가 성립을 한다. 그쵸? 우리가 이 예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a를 제곱하면 루트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a로 나오고, 루트에 마이너스 a제곱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없이 a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러한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우리가 3의 제곱이라고 했다. 그럼 루트 얼마죠? 9죠? 루트 9는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도 얼마죠?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얼마죠? 9죠. 그래서 우리가 3 이렇게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의 대전제 조건은 뭐다? a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이렇게 되건 마이너스 3이 되건 뭐가 있으면,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3으로 나오고, 여기도 어떻게 나온다? 3으로 나온다. 즉 a가 양수인 그 숫자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 첫 번째 거는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루트 없이 표현하라는 뜻이죠. 얘는 루트 5를 두 번 곱한다라는 뜻이니까 뭐가 된다라고 했죠? 5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를 우리가 들어줬죠. 그래서 이 예를 바탕으로 해봐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0.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0.1.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루트가 두 번 곱해지면 루트가 사라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0.1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3과 루트 2분의 3을 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항상 이 소가로부터 보는 겁니다. 소가로.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고 마이너스는 마지막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얘가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 되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부터 보는 거죠. 마이너스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항상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11과 마이너스 루트 11을 곱하면 11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있으면 루트 12의 제곱은 얼마다? 144고 무엇을 제곱하면 144죠?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요 안에부터 처리하면 마이너스 13을 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우리가 바뀔 거고요.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13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9가 되고 따라서 얼마다? 13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 루트 우리가 9분의 16이죠. 무엇을 제곱하면 9분의 16이 나옵니까? 3 쓰고 여기는 4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루트 안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8을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0.8 곱하기 마이너스 0.8을 하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0.8 즉 10분의 8하고 8을 어떻게 하라? 제곱을 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루트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얼마가 되죠? 100분의 64가 되고 그러면 100분의 64의 루트를 이렇게 씌운 거는 무엇을 제곱하면 100분의 64가 됩니까? 10분의 8이죠? 이렇게 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8 즉 마이너스 0.8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를 하자. 그 내용이 바로 뭐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써서 우리가 나타냈는데 이거가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루트 a 제곱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모든 수 a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표를 하나 쳐놓도록 하죠. 루트에 a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항상 뭐라고 쓰다? 절대값 a라고 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가 양수이면 0을 포함한 양수이면 어떻게 된다? 얘는 a로 나오고 a가 음수이면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요. 루트에 a제곱이 있다. 이건 어떻게 쓴다? 절대값 a로 쓴다. 이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쓰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예를 들어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루트 여기가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있으면 얘를 바로 6인 거 우리가 아는데요. 한번 절대값을 쓰도록 해보죠. 그러면은 절대값 6이고 얘가 안이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6으로 이렇게 나온다. 헌데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6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쓰고 절대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음수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죠? 6으로 나와야 되죠. 그걸 어떻게 쓰자? 마이너스 6 쓰고 여기다가 뭘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얘가 음수니까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근데 마이너스는 뭐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6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루트 36이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루트 36. 그러면 이 6이랑 동일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표현으로 쓸 거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고등수학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읽어볼게요. 루트 a제곱은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항상 의미 아닌 값을 갖는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의미 아닌 값으로 나오겠구나.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되고, a가 음수였을 때는 부호를 바꿔 음수가 된다. 우리가 0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루트 0의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 0이고, 절대값 0은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0은 0이죠. 그쵸? 뿔말을 붙인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0도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 그래서 여기 등호를 한쪽에다가 보통 여기다가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밑에다가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0은 0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루트 a제곱 여기 배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다. 이 내용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내용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배웠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예제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요 예제에서 한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루트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2고, 요 절대값 안이 양수기 때문에 2로 나왔다. 그리고 얘는요, 루트에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2고, 루트 안이 음수니까 뭘 달고 나오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2가 된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2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이런 식으로 제곱이 있으면 a가 이렇게 양수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요 문제들도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그럼 뭐라고 쓰자? 절대값을 하자. 근데 봅시다. a가 0보다 크죠? 그럼 루트 안이 뭡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값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양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나오지 않고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원리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절대값을 하자. 여기 루트가 있고 여기 제곱이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근데 a가 양수네요. a가 양수면 마이너스 2랑 곱하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럼 뭘 달고 나오자? 마이너스 달고 나오자. 얘에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2a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세 번째도요. 절대값 3a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a가 음수네요. 음수면 여기 전체가 음수죠. 그럼 뭘 달고 나오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자. 이런 식으로. 네 번째도요. 어떻게 하자? 절대값을 쓰자. 그런데 얘가 음수면 여기는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양수죠.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같은 거 넣어주면 여기가 15가 되잖아요. 양수. 양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절대값 쓰고 또 절대값 쓰고 또 어떻게 하자? 절대값 쓰고 그 다음에 부호를 보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선 이제 해결하자. a가 음수, b가 양수면 여기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여기는 양수로 나올 거고 여기도 양수로 나오겠죠. 다시요. 여기가 음수죠.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5랑 얘랑 우리가 곱하면 그럼 뭘 달고 나오자? 5a 쓰고요. 이렇게 가로치고선 하세요. 헷갈리면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b도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6b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도요. 루트가 이렇게 있다. 그쵸? 이렇게 있다. 그럼 뭘 쓰자? 절대값을 쓰자. 그럼 절대값 a 빼기 3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3 이렇게 쓰자.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 a가 0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음수고 얘는 양수죠. 그러면 앞에 거는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가로를 꼭 쓰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분배 법칙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고 a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얘랑 죽네요. 따라서 얼마로 나온다? 6으로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수랑 무엇인가? 1, 4, 9, 16과 같이 자연수의 제곱수인 수를 제곱수라고 한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없애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가 루트 9 있었잖아요. 그쵸? 루트 9가 얼마였죠? 3이었죠. 즉 루트 3의 제곱이면 이렇게 여기가 제곱이 돼버리면 얘가 사라지고 3으로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 할 때 x는 뿔마 루트 9가 됐고 이때 이제 뭐라고 썼다? 뿔마 3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곱수가 되면 이렇게 쓴다. 모든 자연수는 근호를 사용하여 루트 제곱수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어떤 자연수건 루트 11, 루트 133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제곱 이렇게 쓰거나 여기를 제곱 이렇게 쓰면 우리가 제곱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자연수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외워두면 편한 제곱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곱수의 응용.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소인수인 지수가 모두 짝수이면 자연수의 제곱의 꼴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이 제곱수가 있는데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되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된다? 11, 얘는 어떻게? 13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이거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거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인 지수 모두 짝수가 되면 되겠다. 여기처럼 이렇게 짝수가 돼야 어떻게 된다? 자연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우리가 루트 36 한번 볼게요. 근데 36을 소인수분해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36이 있었는데 너는 6의 제곱이다. 근데 6은 우리가 뭐라고 써도 되죠? 2 곱하기 3. 여기 보니까 2, 2, 3, 3 이렇게 있죠? 그럼 2 곱하기 3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2랑 3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6. 루트 36이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수가 뭐가 되면 모두 짝수이면 이 말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으면요. 자연수 이거의 꼴로 고칠 수가 있고 이거가 자연수가 되려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인 지수 모두 뭐가 되면 된다? 짝수가 되면 된다. 그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짝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도 봐도 되고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18부터 소인수분해 보도록 하죠. 그럼 2, 9, 3, 3 맞습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x가 있다. 그러면 3은 제곱이 있으니까 짝수 맞죠? 그럼 2가 짝수가 되게끔 만들려면 2가 하나만 있으면 가장 작게 되겠죠? 2가 3개가 있어도 됩니다. 2의 그러면 4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루트 2의 4제곱. 그럼 여기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2의 4제곱은 루트 16이죠. 그쵸? 루트 16. 그럼 얘는 다시 4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2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우리가 자연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워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가장 작은 건 2 이렇게 된다. 2번도요. 48이 있다. 2, 24, 2, 12, 2, 6, 2,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2가 총 4번 곱해져 있고 짝수계 맞죠? 3은 하나 있고 여기 x가 있다. 그럼 x 얼마가 되면 되죠? 3이 되면 되죠? 그쵸? 2는 짝수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3 이렇게 돼야, 지금 3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75도 볼까요? 75는 3 써주면 2, 5, 5, 5. 그러면 루트에 3 하나, 5 2개, 그 다음에 x 하나 있다. 그럼 따라서 x 얼마다? 3이다. 4번도 같은 논리죠? 120이 있다. 2, 60, 2, 30, 2, 15, 그 다음에 3하고 5가 이렇게 있다. 그럼 루트에 어떻게 됩니까? 2가 3개 있고 3은 하나 있고 5는 하나 있고 x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도 홀수계, 3도 홀수계, 5도 홀수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게 되려면 2 하나 있으면 되겠고 3도 하나 있으면 되겠고 5도 하나가 있으면 다 짝수계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쵸?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30이 되겠다. 그래서 30이 되겠구나. 우리가 분수꼴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루트 x분의 72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x를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72가 있다.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하자. 2, 18, 2, 9, 3, 3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루트에 x는 여기 있고 2가 총 분자에 3개 있고 3이 2개 있으니까 3은 짝수계인데 2는 홀수계죠. 그쵸? 근데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그러니까 2가 하나 사라지면 되겠죠. 요번에는. 그래서 x가 2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죠. 루트 안에 어떻게 되면 제곱수가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얘가 제곱수가 되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가면 되겠죠. 그럼 루트 뭐의 제곱이 가장 가까울까요? 5의 제곱은 25고 6의 제곱은 36 이렇게 되겠죠. 근데 25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x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36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야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루트 36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가 양수, B가 양수였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 A보다 B가 더 크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작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가 있고 9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은 4가 큽니까? 9가 큽니까? 9가 더 크죠. 이렇게 양수끼리 비교했을 때 루트 4와 루트 9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죠? 루트 9가 더 크죠. 그쵸? 양수끼리는 우리가 루트를 씌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있었을 때 제곱을 하면 얘가 되죠. 그쵸? 성립하죠. 그래서 양수끼리는 루트를 씌우건 제곱을 하건 뭘 하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양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변하지가 않겠구나. 그쵸? 제곱을 해도 변하지 않고 루트를 씌워도 변하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여기 내용으로 한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죠. 넓이가 A, B인 두 정사경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 루트 B다. 이거 맞죠? 이 루트 A, 루트 A 곱하면 A가 될 거고 루트 B, 루트 B를 곱하면 B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클수록 한 변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A보다 B가 더 크면, 그쵸? 이 길이도 어떻게 되죠? B 쪽이 더 크겠죠. 맞습니까? 또 한 변의 길이가 길수록 그 넓이도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루트 B가 더 크면 넓이가 어떻게 된다? B 쪽이 더 크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근호가 있는 수와 없는 수의 대소 비교 방법.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꾸어 비교한다. 루트 6과 3을 대소 비교하면 3은 루트 9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각수를 제곱하여 비교해도 된다. 얘를 각각을 제곱을 해서 우리가 비교해도 된다. 양수끼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양수랑 음수랑 음수일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양수끼리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음수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얘가 더 크죠? 근데 얘를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크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양수랑 음수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되겠고, 음수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습니다. 얘가 더 크죠? 근데 얘를 제곱을 해주면, 또 얘를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양수끼리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두 수 중에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1번 보면 마이너스 루트 8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9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거보다 크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네요. 음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럼 루트 8이 루트 9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틀렸다. 2번도 어떻게 됩니까? 루트 36이고 루트 6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도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 2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되지가 않겠다. 네 번째는요, 10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10분의 2가 있습니다. 얘가 이거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4가 되고 얘는 10분의 2가 되네요. 맞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0이 있고 10이 있으니까 100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10을 곱해주는 거니까 20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이 4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5번 봤을 때 1이 있고 2가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루트 6분의 1과 5분의 1을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제곱을 해주면 6분의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 25분의 1이다. 그러면 통분을 해주면 얼마가 되죠?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150이 되고요. 여기가 25가 되고, 하나는 얘는 150으로 해주면 6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양수끼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가 이렇게 더 크다. 근데 둘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음수가 이렇게 둘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뭐 3번 그렇게 같은 논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루트가 있네요. 그쵸? 그럼 뭐 하자? 양변 제곱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럼 4를 제곱하면 16, 6이 얼마다? 25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게 자연수는 17, 18, 19, 20, 21, 22, 23, 24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요, 얘를 제곱하면 x 더하기 2가 있고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는요, 7을 넣어주면 9가 되니까 안 되겠죠? 8일 때가 10이 되고 9일 때가 11, 10 넣어주면 12, 11 넣어주면 13, 12 넣어주면 14, 13 넣어주면 15까지 되니까 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 그쵸? 루트가 이렇게 두 번 곱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부호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가 양수였을 때 뭐 이러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
루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였죠?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바로 얘를 이렇게 더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로 우리가 들어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절대값 쓰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두자. 그럼 얘도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들도 우리가 다 풀어봤죠.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절대값 지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 밖에 제곱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배운 내용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엄청 중요하다. 고등수학에서도 나온다. 반드시 잘 정리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이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루트 a 제곱이었을 때 절대값으로 바꾸고 그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그대로 나오는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지 엄청 중요하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곱수란 무엇인가? 루트 안의 제곱수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고 결론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짝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연수로 표현이 된다.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해봤고 분수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봤고요.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넓이랑 우리가 길이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대전제 조건은 이렇게 양수였을 때 어떤 수를 비교하라. 그럼 제곱해도 부등호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의 변화는 없죠. 근데 이제 양수, 음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부등호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했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